내 이제껏 비루하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아니오. 하면 그 꿈 내가 이루어드리리다. 안녕하세요. 색소폰 홀로서기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함영수입니다. 색소폰을 취미로 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1차적으로 설정하는 목표치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곡에 느낌을 실어서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교들까지 다 익혔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1차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색소폰을 만져본 적도 없고 악보도 볼 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그 정도의 목표치까지 이르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2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색소폰을 기존에 해보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2달에 가능해? 그건 말도 안 돼.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제 방식대로 설명을 좀 해봐 드릴게요. 자, 2달 만에 그게 가능할까? 도저히 그건 가능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한번 바꿔드려 볼게요. 자, 어떤 변화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일어나질 않습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생각이 바뀌면 틀림없이 변화도 생겨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 텐데, 우선 전제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색소폰 연주는 요리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음식을 요리하는 것과 색소폰을 연주하는 거는 아주 매칭이 잘 되는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2가지를 제가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혹시 공감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색소폰을 하시는 동안에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론은 들어가서 색소폰의 연주와 요리가 어떤 면에서 흡사한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셉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요리를 하겠다. 즉, 내가 어떤 연주를 하겠다. 이런 거죠. 자, 요리 쪽을 먼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어떤 요리를 하겠다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주 재료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주 재료를 손을 볼 거고, 또 준비되어 있는 양념 중에서, 중요한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양념 중에서 이 요리에 필요한 양념을 꺼낼 거고, 그 요리에 필요한 양념의 양도 그때그때 달라질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양념과 주 재료가 섞여서 요리가 되면, 완성이 되면 그걸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게 아니라 이 요리를 좀 더 빛내게 하기 위해서 근사한 그릇에 담아서 멋진 테이블 위에 올려서 그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 요리의 과정일 텐데요. 연주도 이 과정과 너무 흡사해요. 자, 내가 어떤 연주를 할까? 정했어요. 그러면 주재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주재료가 뭐죠? 악보예요. 그러면 가지고 와서 악보를, 주재료를 다듬어야 돼요. 악보에서 다듬는 게 뭘까요? 내가 박자도 맞춰보고 또 운지도 해보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주재료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맛을 내기 위해서 양념이 필요하잖아요. 양념이 뭘까요? 색소폰에서는 기교들이에요. 기교들. 그냥 주재료만, 손가락만 가지고 악보대로만 분다면 거긴 느낌이 없잖아요. 느낌을 실기 위해서, 요리로 말하면 맛을 내기 위해서 양념이 필요한 거예요. 즉, 기교를 내가 여기다가 넣어서 이걸 믹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교나 기법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스쿱 드랍, 밴딩, 비브라토, 서브톤, 뭐 알티시모, 뭐 손가락 꾸밈음, 뭐 셈여림, 뭐 별별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양념들을 적정히 사용하면 내가 의도한 맛이 나겠죠.
느낌이 살겠죠. 즉, 내 감정이 실어지고 이 감정이 전달되는데, 자,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다 요리는 했어요. 기교를 넣고 그릇에 멋지게 담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음향이에요, 음향.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연주가 완성이 되는데, 그랬을 때 듣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거죠. 연주한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고 느낌이 전달되고. 그래서 요리하는 것과 연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멋진 매칭이 되는 비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그래, 공감할 수 있는 비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자, 이제부터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면요,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동안 나는 어디까지 어떤 부분을 해왔는가. 자, 여러분,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뭔가가 잘 안 된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어떤 거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뭔가가 안 된다면 그렇게 만드는 원인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자, 기존의 색소폰을 쭉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해오셨던 분들, 나는 정말 연습을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느낌 있는 연주가 안 될까? 네. 여기도 반드시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자, 좀 전에 요리에 제가 비교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주 재료만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양념을 갖추지를 못하신 거예요. 양념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요리가 안 된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처음 배우실 때부터 롱톤이라는 거 했을 거고, 스케일 연습하고, 자, 이런 것만 하신 거예요. 이거는 기교가 아니거든요. 즉, 양념이 아니에요. 주재료예요. 주재료를 갖다가 닦고 하는 그 기능만 여러분들이 익히신 거예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재료도 필요하지만 선제적으로 갖춰져야 될 게 뭐예요? 양념들이잖아요. 그죠? 양념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충분히 좋은 양질의 양념들을 내가 갖추고 있고, 자, 내가 무슨 요리를 할까? 그 정한 요리에 따라서 갖춰진 양념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 써서 요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색소폰 쪽은 이상하게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주재료만 하는 거예요. 맛내기에 할 수 있는 양념들은 갖추지 않고. 그런데 주재료만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해봐야 맨날 늘어나는 거는 레파토리밖에 없지 않아요? 자, 여러분 1년, 2년, 3년 하신 분, 3년, 4년, 5년 하신 분들 100곡도 불 수 있고 200곡도 불 수 있죠. 그거는 다 그냥 주재료들 뿐이었던 거예요. 양념이 아니고. 누구나 아실 만한 악보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자, 음식으로 치면 이거 그냥 원재료예요. 그렇죠? 자, 원재료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저걸 이제 다듬어야 돼. 요리를 하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운지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저 박자 길이대로 내가 잘라도 봐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걸 다듬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이것만 하신 거예요. 다듬는 것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거대로 계속 불어보니까 느낌이 안 실리죠. 왜? 양념이 없었으니까. 저거대로 원재료대로 다듬고 그냥 한다면 한 박자 반 박자 반 박자 반 박자 반 박자 반 박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해야 돼요. 참을 수가 없도록 아무것도 없이 강약조차도 없고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박자만 맞춰서 가는 거예요. 운지 연습하고. 그래서 운지가 되고 저 박자대가 맞춰지면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 해야 될 게 이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는 이것뿐이었거든요. 자, 요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곡. 다른 재료 갖다 또 하고. 또 다른 재료 갖다 또 하고. 또 다른 재료 갖다. 레파토리만 계속 늘었던 거죠. 자,
감정 있는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양념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 곡에서 제가 색소폰으로 할 수 있는 양념들 간단하게 한번 짚어본다면 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색소폰 홀로서기 방식대로 짚어본다면 저기 최소한 한 5개 정도의 양념이 들어가요. 스쿱이라는 게 있고 드랍이라는 게 있고 밴딩이라는 게 있고 비브라토라는 게 있고 텅잉 기본적으로 하는 이 5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가 들어가는 각각의 요소들이 들어가는 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있어요. 그게 어울리는 위치들이 있어요. 그것도 원리를 알면 되는데 그 원리를 아는 거는 너무나 간단해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저 원재료에다가 양념을 그냥 간단하게 노래로 한번 넣어 본다면 아무 양념 없이 할 때는 참을 수가 없도록 하고 길게 나가겠죠. 자, 그냥 간단하게 양념을 넣는다 그러면 참을 수가 없도록 자, 이런 정도로 한다고 치면 느낌이 뭔가 다르지요. 즉 양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한 소절에 색소폰으로 치면 5가지. 지금 제가 노래로 표현한 게 색소폰으로 그 기교들을 적용한다면 5가지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기에.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자, 요리를 할 때 양념은 주재료를 손 다 본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색소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맨날 주재료만 가지고 이거 하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양념 해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갖춰야 돼요. 그래서 스쿱이라는 거, 드랍, 밴딩, 비브라토, 텅잉, 뭐 할 수 있는 거 다 색소폰에 할 수 있는 거. 그걸 다 갖춰야 돼요. 그걸 갖추는 시간 2달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기존 방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냥 아무리 해봐도 안 됐으니까. 자, 안 될 때는 뭐가 있다? 반드시 원인이 있다. 즉, 기존의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되거든요. 자, 그게 되나 안 되나는 여러분께서 나중에 제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곡을 초보자가 만약에 분다. 그 기교를 다 넣어가면서 스쿱, 드랍, 밴딩, 비브라토를 다 해가면서 분다. 악기를 만져본 적도 없고 나 악보도 볼 줄 몰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고정관념을 바꾸면 길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자, 운지도 몰라요. 그러면 자, 여기 참을 수가 없도록을 가는 동안에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교들이 5가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5가지 기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암부셔가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이상적인 암부셔를 만들어내는 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제 방식에서는 2, 3일? 2, 3일이면 충분합니다. 롱톤 몇 달이고 롱톤 연습하고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처럼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암부셔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암부셔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시범을 보여준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경험 있으셨던 분들, 뭔가 소리를 내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조금 잘못하면은 삑소리도 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소리가 아예 안 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그런 경험 하셨죠. 그런데 그 움직임이 무지하게 컸나요? 조금 아주 정말 남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입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걸로 인해서 삑사리가 나기도 하고 소리가 안 나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막 불불 떨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양이에요. 그만큼 민감한데 그게 그냥 말로 해서 설명한다고 그게 내 거가 될까요? 시범을 보여준다고 내 거가 될까요? 똑같이 따라한다고 내 거가 되냐고요. 되지 않죠. 왜? 사람마다 구강 구조가 다 달라요. 입술 두께도 다르고 탄성도 다르고 치열도 다르고 턱 형태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다름이 입에서 미세한 움직임으로 다른 소리가 나는 그것보다 훨씬 그 영향이 크다고요. 그런데 시범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즉, 색소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나타나는 현상들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특성들을, 물리적인 특성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곱하기 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곱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639 곱하기 57 이거 계산하는 거는 길어봐야 2분이면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곱하기를 할 줄 몰라. 그러면 이게 57개, 689가 57개가 있어? 그럼 689를 57번을 더해. 그래도 답은 나오겠죠. 곱하기 할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걸리지 않겠어요? 이게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래요. 자, 서론이 또 길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상태에서 저거를 한다. 스쿱 드랍 밴딩 비브라토를 한다. 자, 기본적인 소리 원리를 알고 하면 2, 3일이면 정말 그건 제가 충분히 양보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3일이면 일반적으로 색소폰 연습해서 부는 사람들 한 1, 2년 한 사람만큼 소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 초보자도.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기본적인 소리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스쿱, 드랍, 밴딩, 비브라토, 텅이 거기에도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를 하나씩 익혀가면서 하나씩 연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곡에 그게 들어간다 그랬다면, 들어간다고 치면 첫 소절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앞에 참에서 스쿱이라는 기교가 들어간다. 그러면 첫 음에서 스쿱이라는 거를 기본적인 소리는 낼 수 있으니까 암부셔가 원리를 알고 만들어지면 그 상태에서 자, 스쿱이라는 걸 연습을 해요. 처음에 안 되겠죠. 그죠? 왜? 해본 적이 없던 거니까. 그리고 내 몸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움직임이. 그래서 당연히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완성될 때까지 계속 뭐가 왜 안 되는지 원인을 분석해 가면서 그 연습을 해서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스쿱이라는 게. 그죠? 그것도 원리를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스쿱이라는 것도 원리를 알고 가면 그냥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라고 몸으로 해봐야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곱하기 할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만큼 그렇게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첫 음에서 그게 됐어. 스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을에 필요한 어떤 예를 들어서 비브라토가 있다. 그럼 비브라토를 또 연습을 하겠죠. 그러면 참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을 연결을 해서 참 을을 또 연습을 해요. 즉 양념을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참하고 을, 미, 파, 운지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논리로 그 다음에 필요한 기교 또 그 다음 음에다가 넣고 또 그 다음 음에다 또 넣고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연결해보고 계속 이걸 반복해가면서 각각의 자리에 어울리는 기교들을 완벽한 형태로 연습해가는 과정에서 자, 끝까지 가면 업도로까지 갔다면 즉 로까지 갔다는 소리는 거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기교들을 내가 지금 연습을 충분히 했단 소리죠. 그렇다면 운지는 저절로 해결이 됐겠죠.
그죠? 저 운지 스케일 연습을 매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양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 한 소절 연습하는 동안에 이미 몇 개의 운지가 해결됐을까요? 미, 파, 미는 같으니까 빼고 도, 시, 라. 5개의 운지가 이미 해결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자의 일생이라는 곡을 예를 들어서 보면 저거 아마 5개의 음으로 해결 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끝까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아마 5개의 음으로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즉 운지 5개로 해결될 수 있는 곡일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옥타브가 필요하다면 옥타브 잡는 거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 동작. 예. 그러면 최소한 저 곡을 한 소절을 하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곡을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운지 능력이 이미 생긴 거 아니에요. 즉 주재료, 저 악보를 보는 능력은 양념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이미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2달이면 가능한 거예요. 이미 내가 양념을 다 넣을 줄 알고 어느 자리에 어떤 양념이 들어갈지 원리까지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달에 가능한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그런데 그 2달에 가능한 근본적인 그 요인은 뭐냐?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저 시스템, 색소폰에서 기교를 구사하고 그걸 접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색소폰 내가 암부셔로 이 마우스피스를 지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리드를 지배를 해야 돼요. 이 색소폰은 내가 아는 만큼 나한테 해줍니다. 내가 이상하게 색소폰이 내 맘대로 안 따라와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색소폰에 대해서 알고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얘가 나를 안 따라와 주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색소폰에서 얼만큼을 알고 있나. 네.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낮은 도에서부터 높은 도까지 도레미파솔라시도 여러분 할 줄 아시죠? 기존에 하셨던 분들. 그런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높은 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다 열은 도 소리가 잘 안정이 됐어요. 됐다고 가정해요. 자, 그 암부셔가 있겠죠. 어쨌든 나름대로 소리가 잘 나는 그 도 암부셔가 있을 거예요. 그 암부셔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낮은 도를 그대로 분다면 위에 또 불었다가 하나도 바꾸지 않고 다 닫고 낮은 도를 분다면 낮은 도가 정상적인 소리가 안 나지요. 틀림없이 높은 도 소리가 날 거예요. 그렇다면 위에 도와 아래 도는 아래 도를 정상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뭔가 위에 도의 암부셔가 아닌 뭔가를 바꿔 써야 돼요. 바꿔야 낮은 도가 나요. 그 얘기는 위에 도와 아래 도가 암부셔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위에 도와 아래 도만 암부셔가 다를 리가 있나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그 위에 도와 아래 도가 암부셔가 달라야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음은 각자의 암부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주재료를 맨날 만지기만 했어요. 그 주재료의 본질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 암부셔, 도레미파솔라시도 스케일은 연습은 많이 했어요. 했는데 왜 그런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때우고 연습한 거예요. 롱톤 하면서. 네. 곱하기를 한 게 아니라 계속 더한 거예요. 곱하기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색소폰 마찬가지입니다. 왜? 궁금한 게 없어야 돼요. 왜 다르지? 실제 지금 돌이켜보면 위에 도와 아래 도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다르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모르잖아요. 무엇을 바꿔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여러분 스스로 모르잖아요. 본질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제 카페 색소폰 홀로서기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본질적인 거, 여러분이 색소폰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현상이든 어떤 소리든 소리를 어떻게 제어하는 건지 그 어떤 거든지 여러분 하나도 궁금한 게 없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카페에서 제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색소폰 관련된 거라면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정말로 객관적인 답을 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색소폰 홀로서기의 힘입니다. 자, 제 카페에 오셔서 한번 우리 회원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신 것과 아닌 것은 역시 생각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오셔서 보세요. 지금부터 제 카페 색소폰 홀로서기에 찾아 들어오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컴퓨터나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미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컴퓨터에서 들어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컴퓨터에서 들어오시면 지금 이 영상 색소폰 2달 만에 끝내기, 연주는 요리와 같아서 어떻다, 이제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밑에 여기 설명란이 있습니다. 설명란에 보면 색소폰 홀로서기하고 이렇게 써 있죠. 주소가. 거기로 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댓글 중에 밑에 제일 첫 번째 댓글을 제가 고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색소폰 홀로서기 님이 고정함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주소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게 되면 제 카페로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여기 카페 글쓰기, 뭐 카페 채팅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쯤에 아마 가입하기 버튼이 생성이 돼 있을 거예요. 거기 없으면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밑에라도 내려서 하여튼 가입하기라고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거기서 이제 가입 신청하기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동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체크하시면 되는데 두 개는 아무거나 체크하시고 맨 아래는 전화번호를 필수적으로 남겨달라고 제가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요.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 없이 그냥 가입이 되면 아무나 막 들어와가지고 광고성 글들 막 올려놓고 뭐 음란 사이트 막 연결해놓고 막 이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정확히 넣어달라고 제가 해놨고요. 실제로 거기에 정확한 전화번호를 남겨주셔야 제가 가입 승인을 해드립니다. 자동 가입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바로 연결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아예 네이버에서 들어오는 방법. 네이버 카페니까요. 자, 네이버 초기 화면에서 보면 여기 검색창이 있고 검색창 바로 밑에 메일 있고 두 번째 카페라고 있잖아요. 그 카페를 누르시면 돼요. 카페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카페 화면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카페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건 현재 화면하고 여러분은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요 위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카페 글을 찾아보세요 하고 여기 돋보기 표시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색소폰 홀로서기라고 써 넣으세요. 색소폰 홀로서기 바깥 색입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뭐 전책을 해가지고 여기 전책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힘드니까 여기에서 색소폰 홀로서기 쳐서 이런 형태의 화면이 뜨면 여기서 카페명을 누르세요. 카페명을 누르시면 색소폰 홀로서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카페들이 쭉 떠요. 그 중에 맨 위에 거, 요 만화 그림 캐릭터 있죠?
색소폰 홀로서기하고 여기 멤버수 현재 뭐 3,800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제 카페입니다. 요 밑에 있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색소폰 홀로서기 여기 눌러서 들어오시면 아까처럼 그냥 이 화면으로 오고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지금 이 영상에서 자, 지금 이 영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잘 보시면 전화번호 밑에 더보기라고 글씨가 보일 거예요. 이 더보기를 누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요게 색소폰 홀로서기 네이버 카페 요 주소가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바로 제 카페로 들어와집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요 밑에 댓글 여기 댓글이라고 있죠. 요 댓글 부분을 아무거나 이렇게 누르시면 거기에 제가 고정 댓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제일 위에 고정해 놨어요. 그래서 카페 네이버 솔로 삭스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를 누르시면 제 카페로 들어와집니다. 자, 그래서 거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들어와지면 바로 밑에 가입하기라고 있죠? 예, 여기 누르시면 돼요. 여기 눌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아무거나 체크하시고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제 가입이 됐다. 가입 신청이 되면 제가 확인해서 바로 이제 확인되는 대로 전화번호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가입 승인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생길 겁니다. 여기에 처음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죠. 자, 메뉴가 숨겨져 있는데요. 요 오른쪽 상단 여기 보시면 줄 3개가 있죠. 요 줄 3개. 요 줄 3개를 누르면 옆에서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자, 나오면 위아래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서 메뉴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쭉 살펴보실 수가 있고 각 메뉴를 누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강의들이 쭉 목록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제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라서 강의 제목들은 보실 수가 있지만 내용은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카페 소개 정도는 한번 보세요. 투녀시 여기 첫 방문시 필독 해놨잖아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실제 제가 카페에서 2달이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카페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연습 점검 요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직접 연습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 저한테 직접 점검해 달라고 동영상으로 올리는 메뉴입니다. 동영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비브라토를 연습한다든지 뭐 할 때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문제는 뭔지 안 된다면 무슨 문제로 이게 안 되는 건지 또 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완할 점은 없는지 해서 점검해 달라고 올리는 메뉴인데 이거는 오픈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어떤 분들은 나 10일차 됐다, 뭐 3주 됐다, 한 달 됐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거를 또 뭐 기간 명시 안 하고 올리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고 한 분 한 분 제가 특정한 분을 거명하지 않을 테니까 한 분 한 분 거를 한번 유심 있게 보세요. 그리고 제가 달아드린 댓글도 보시고 그러면 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만약에 그런 느낌이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전환점에 지금 있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나 기존에 왔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수정해서 새로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런 판단도 하실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내 이제껏 비루하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아니요. 하면 그 꿈 내가 이루어드리리다.